애완동물을 키워보고 싶은데 키울 만한 게 있을까요? 애완동물을 처음 키우시는 거라면 새를 한번 키워보세요. 새는 손이 많이 가지 않아서 초보자도 키울만 합니다. 새는 예쁘기는 하지만 계속 울어대서 시끄럽고 냄새도 심하다고 들었어요. 시끄러운 새도 있지만 종류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모이 그릇과 물통을 자주 갈아주고 배설물을 가끔 치워주면 냄새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새는 어떻게 씻겨야 되나요? 새장 안에 물통을 넣어두면 자기가 알아서 목욕을 해요. 그럼 모이로 뭘 먹여야 되죠? 곡류나 씨를 좋아하니까 여러 가지를 섞어서 새장 안에 넣어두세요. 아니면 사료를 사서 먹여도 좋습니다. 그 외에 주의할 것은 없나요? 새장은 햇볕이 잘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 키우다가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전화 드릴게요. 사과.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들어봅시다. 도밍고 씨, 만나서 반가워요. 그동안 파키스탄에 있었지요? 네, 국제학생봉사단이 파키스탄에 간다고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같이 갔다 왔어요. 파키스탄과 인도에 지진 피해가 아주 컸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직접 가보니까 집이 파괴되고 부모가 죽어서 고아가 되거나 다친 아이들이 아주 많더군요. 그런데 현지에서 뭐가 가장 힘들었어요? 먹을 음식은커녕 마실 물도 없었던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도밍고 씨는 거기서 무슨 일을 했어요? 집 짓는 일을 돕거나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런 일이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함께 갔을 텐데. 유니세프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 직접 가서 활동을 해야 되나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관심만 있으면 직접 도우러 가지 않아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도밍고 씨, 만나서 반가워요. 그동안 파키스탄에 있었지요? 네, 국제학생봉사단이 파키스탄에 간다고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같이 갔다 왔어요. 파키스탄과 인도에 지진 피해가 아주 컸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직접 가보니까 집이 파괴되고 부모가 죽어서 고아가 되거나 다친 아이들이 아주 많더군요. 그런데 현지에서 뭐가 가장 힘들었어요? 먹을 음식은커녕 마실 물도 없었던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도밍고 씨는 거기서 무슨 일을 했어요? 집 짓는 일을 돕거나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런 일이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함께 갔을 텐데. 유니세프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런 단체에 직접 가서 활동을 해야 되나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관심만 있으면 직접 도우러 가지 않아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이야기로 배우는 한국어 5. 3. 집신 장수와 우산 장수. 옛날에 두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집신을 파는 사람이고 또 한 아들은 우산을 파는 사람입니다. 비가 무척 많이 내리는 날이면 어머니는 집신 장수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비가 오면 아무도 집신을 사지 않겠지? 우리 아들 가게는 이제 어떻게 하지? 날씨가 아주 맑은 날이면 어머니는 우산 장수 아들 때문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어떻게 우산을 팔 수 있을까? 이렇게 날이 흐릴 때나 맑을 때나 항상 걱정만 하면서 살고 있을 때 이웃집 여자가 놀러 왔습니다. 이 여자는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날이 맑은 날에는 집신 장수 아들을 생각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장수 아들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음 날 또 비가 몹시 많이 내렸습니다. 5과 한국의 전통 문화를 좀 체험하고 싶어요.
들어봅시다. 은정 씨, 한국의 전통 문화를 좀 체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딜 좀 가고 싶은데 갈 만한 곳이 있을까요? 여러 곳이 있긴 한데 혹시 안동 하회마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안동 하회마을이요? 거기가 어떤 곳인데요? 전통적인 문화나 생활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곳인데요.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에는 그것이 그만이에요. 그래요? 그럼 거기서 어떤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고 고택에서 한복을 입고 생활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회 별신구 탈놀이와 같은 공연도 볼 수 있어요. 옛날 집에서 한복을 입고 지내보는 것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되겠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 설명을 100번 듣느니 차라리 직접 가서 체험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주말에는 안동 하회마을로 여행을 한번 떠나봐야겠어요. 아참, 안동까지 가는 김에 경주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리 멀지 않거든요. 은정 씨, 한국의 전통 문화를 좀 체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딜 좀 가고 싶은데 갈 만한 곳이 있을까요? 여러 곳이 있긴 한데 혹시 안동 하회마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안동 하회마을이요? 거기가 어떤 곳인데요? 전통적인 문화나 생활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곳인데요.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에는 그것이 그만이에요. 그래요? 그럼 거기서 어떤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고 고택에서 한복을 입고 생활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회 별신구 탈놀이와 같은 공연도 볼 수 있어요. 옛날 집에서 한복을 입고 지내보는 것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되겠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 설명을 100번 듣느니 차라리 직접 가서 체험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주말에는 안동 하회마을로 여행을 한번 떠나봐야겠어요. 아참, 안동까지 가는 김에 경주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리 멀지 않거든요. 듣고 말해봅시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문화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다. 특히 한국에서는 윗사람에게 말할 때 존댓말을 사용한다. 이것은 웃 어른에 대한 경로사상이 언어와 문화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른 앞에서 지켜야 할 생활 예절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어른 앞을 가로질러 가서는 안 되는 데다가 어른 앞에서 휘파람을 불어도 안 된다. 그리고 어른이 지나갈 때에는 귓속말을 하지 않고 어른을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를 해야 한다. 집안에서 어른이 말씀하실 때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경청을 하고 말대답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주 신뢰가 되는 행동이다. 이처럼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는 지금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비어있는 노약자석이라도 앉지 않고 자리를 비워놓고 양보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한국의 생활 예절을 외국인이 실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김에 한국의 문화도 배운다면 앞으로 한국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6과 저 사람들은 신혼여행을 온 듯하네요. 들어봅시다. 제주도는 서울에서 비행기로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분위기가 아주 다르네요. 그건 제주도가 남쪽에 있어서 따뜻하고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긴 섬이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삼다도는 돌과 바람과 여자, 이 세 가지가 많은 섬이라는 뜻이에요. 민수 씨, 그런데 집 앞에 놓여 있는 이 긴 나무들은 뭐예요? 그건 정랑이라고 해요. 옛날에 제주도에는 도둑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지도 없었대요. 그래서 대문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다고 해서 제주도를 산무도라고도 불러요. 민수 씨, 저쪽에서 사람들이 만지고 있는 건 뭐예요? 저건 돌 하르방이에요.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서 옛날부터 마을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돌 하르방에 코를 만지면서 사진을 찍어요? 그건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 때문일 거예요.
저 사람들은 신혼여행을 온 듯하네요. 제주도는 서울에서 비행기로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분위기가 아주 다르네요. 그건 제주도가 남쪽에 있어서 따뜻하고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긴 섬이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삼다도는 돌과 바람과 여자, 이 세 가지가 많은 섬이라는 뜻이에요. 민수 씨, 그런데 집 앞에 놓여 있는 이 긴 나무들은 뭐예요? 그건 정랑이라고 해요. 옛날에 제주도에는 도둑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지도 없었대요. 그래서 대문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다고 해서 제주도를 삼무도라고도 불러요. 민수 씨, 저쪽에서 사람들이 만지고 있는 건 뭐예요? 저건 돌 하르방이에요.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서 옛날부터 마을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돌 하루방에 코를 만지면서 사진을 찍어요? 그건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 때문일 거예요. 저 사람들은 신혼여행을 온 듯하네요. 7과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즈키 유리라고 합니다. 스즈키 유리 씨는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회봉사 활동 프로그램에 대학생 때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보니까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던데 어떻게 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까? 일본에 유학 온 한국 친구들과 사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해외 영업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일본과 무역을 많이 하니까 제가 이 회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외 영업부에서 일하다 보면 영어가 필요할 텐데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어 못지않게 영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어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즈키 유리라고 합니다. 스즈키 유리 씨는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회봉사 활동 프로그램에 대학생 때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보니까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던데 어떻게 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까? 일본에 유학 온 한국 친구들과 사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해외 영업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일본과 무역을 많이 하니까 제가 이 회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외 영업부에서 일하다 보면 영어가 필요할 텐데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어 못지않게 영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어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8과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들어봅시다. 민수 씨, 이 시간에 손톱 깎으려고요? 한국에서는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난 이런 금기를 잘 안 믿는 편이에요. 근데 민수 씨, 그 금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밤에 손톱을 깎으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다고 해요. 유리 씨, 일본에도 이런 금기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밤에 손톱을 깎으면 부모님의 임종을 볼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첸첸 씨, 중국에는 어떤 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이나 환자에게 큰 벽시계를 선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벽시계가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와 발음이 같아서 그래요. 아,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두 사람도 알다시피 한국의 병원이나 호텔 같은 건물에서는 숫자 4를 잘 안 써요.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4층은 대부분 영어 알파벳 F로 표기해요. 중국도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나는 이런 금기가 사실일 리가 없다고 봐요. 사람들이 금기를 믿든지 말든지 그건 자유라고 생각해요. 유리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금기는 그 나라의 전통 문화를 표현한 것이니까 알아두면 그 나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민수 씨, 이 시간에 손톱 깎으려고요? 한국에서는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난 이런 금기를 잘 안 믿는 편이에요. 근데 민수 씨, 그 금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밤에 손톱을 깎으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다고 해요. 유리 씨, 일본에도 이런 금기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밤에 손톱을 깎으면 부모님의 임종을 볼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첸첸 씨, 중국에는 어떤 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이나 환자에게 큰 벽시계를 선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벽시계가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와 발음이 같아서 그래요. 아,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두 사람도 알다시피 한국의 병원이나 호텔 같은 건물에서는 숫자 4를 잘 안 써요.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4층은 대부분 영어 알파벳 F로 표기해요. 중국도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나는 이런 금기가 사실일 리가 없다고 봐요. 사람들이 금기를 믿든지 말든지 그건 자유라고 생각해요. 유리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금기는 그 나라의 전통 문화를 표현한 것이니까 알아두면 그 나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야기로 배우는 한국어 6. 3. 금도끼와 은도끼. 착한 나무꾼이 호수 옆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다가 실수를 해서 도끼를 호수 속에 빠뜨렸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와 은도끼를 보여주며 이것이 내 도끼냐? 하고 물었습니다. 나무꾼은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산신령은 금도끼, 은도끼도 함께 선물로 주었습니다. 착한 나무꾼은 친구 나무꾼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나무꾼은 욕심이 많아서 자기도 금도끼를 받고 싶었습니다. 호수로 가서 도끼를 일부러 호수에 빠뜨렸습니다. 이번에도 산신령이 금도끼, 은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친구 나무꾼이 그것이 바로 제 도끼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산신령은 화가 났습니다. 중급 3권 1과 청첩장을 가지고 왔어요. 들어봅시다. 은정 씨, 다음 주에 결혼한다는 게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청첩장을 가지고 왔어요. 참, 도민고 씨는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어서 바쁠 텐데 올 수 있겠어요? 바빠도 은정 씨 결혼인데 가야죠. 아무튼 정말 축하해요.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어요? 고등학교 친구한테서 소개받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끌렸어요. 신랑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씨가 좋은 데다가 유머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결혼하면 다니던 직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해도 저는 계속 일할 생각이에요. 그래요. 신랑도 은정 씨 생각에 동의했어요? 아직 의논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살림하느라고 자기 능력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모로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은정 씨와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요즘 남자들은 맞벌이를 선호한다고 하니까 신랑과 한번 잘 얘기해봐요. 은정 씨, 다음 주에 결혼한다는 게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청첩장을 가지고 왔어요. 참, 도민고 씨는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어서 바쁠 텐데 올 수 있겠어요? 바빠도 은정 씨 결혼인데 가야죠. 아무튼 정말 축하해요.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어요? 고등학교 친구한테서 소개받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끌렸어요.
신랑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씨가 좋은데다가 유머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결혼하면 다니던 직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해도 저는 계속 일할 생각이에요. 그래요. 신랑도 은정 씨 생각에 동의했어요? 아직 의논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살림하느라고 자기 능력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모로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은정 씨와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요즘 남자들은 맞벌이를 선호한다고 하니까 신랑과 한번 잘 얘기해봐요. 듣고 말해봅시다. 일요일 점심때 한국 친구 결혼식에 갔다. 그 친구와 신부는 나의 한국 유학 생활에 도움을 많이 주던 고마운 사람들이다. 결혼식 후에는 가족들만 모여서 시댁 어른들께 패백을 드렸는데 그것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신랑 신부가 절을 할 때 신랑의 어머니께서 신부의 치마 위에 밤과 대추를 던져주시며 덕담을 하셨다. 밤과 대추를 던져주는 의미는 자식들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라는 뜻이라고 한다. 패백 후에는 축하하러 온 손님들을 위한 피로연이 있었다. 신랑과 신부는 축하하러 온 하객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드리느라고 바빴다. 피로연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행복해 보이던 두 사람이 무척 부러웠고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2과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들어봅시다. 천천 씨, 태권도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요? 글쎄요. 저도 한국에 와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제 친구가 태권도를 배우다가 다쳤어요. 그걸 보니까 배울까 말까 망설여지네요. 그래요?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배우다 보면 태권도가 그렇게 위험한 운동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첸첸 씨, 그렇게 고민만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일단 시작해 보세요. 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말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보라는 거죠? 맞아요.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진작 민수 씨와 이야기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고마워요. 내일 태권도 도장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천천 씨, 태권도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요? 글쎄요. 저도 한국에 와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제 친구가 태권도를 배우다가 다쳤어요. 그걸 보니까 배울까 말까 망설여지네요. 그래요?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배우다 보면 태권도가 그렇게 위험한 운동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첸첸 씨, 그렇게 고민만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일단 시작해 보세요. 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말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보라는 거죠? 맞아요.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진작 민수 씨와 이야기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고마워요. 내일 태권도 도장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3과 새를 한번 키워보세요. 들어봅시다. 애완동물을 키워보고 싶은데 키울 만한 게 있을까요? 애완동물을 처음 키우시는 거라면 새를 한번 키워보세요. 새는 손이 많이 가지 않아서 초보자도 키울만 합니다. 새는 예쁘기는 하지만 계속 울어대서 시끄럽고 냄새도 심하다고 들었어요. 시끄러운 새도 있지만 종류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모이 그릇과 물통을 자주 갈아주고 배설물을 가끔 치워주면 냄새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새는 어떻게 씻겨야 되나요? 새장 안에 물통을 넣어두면 자기가 알아서 목욕을 해요. 그럼 모이로 뭘 먹여야 되죠? 곡류나 씨를 좋아하니까 여러 가지를 섞어서 새장 안에 넣어두세요. 아니면 사료를 사서 먹여도 좋습니다. 그 외에 주의할 것은 없나요?
새장은 햇볕이 잘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 키우다가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전화 드릴게요.